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유증이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시작할 건데요. 여유증은 이제 자이노코마스티아라고 하죠. 자이노코마스티아라는 말은 이제 갈렌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어요. 갈렌이라는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죠. 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이네코, 여성의 마스티아, 유방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증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는 뜻이죠. 여유증이라는 것은 이제 글랜드가 프롤리퍼레이션, 증식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증식은 단순히 크기만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하는 유선이 증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서 기능을 한다, 유방이 기능을 한다라는 뜻은 모유를 만들어낼 수 있냐, 모유를 만들어내는 게 유방의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에서 모유가 나옵니다. 그런 사진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겪는 유방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남성 65%라고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자이노코마스티아를 겪게 됩니다. 투탕카멘이죠. 이집트 투탕카멘 데드 마스크인데, 이 투탕카멘 무덤에서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보물들 중에 보시면 이런 흉상들이 있었는데 가슴 부분이 돌출되는 흉상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이 흉상을 봤을 때 투탕카멘의 유방이 이상하다, The Breast of Tutankhamun이라는 논문이 있죠. 그냥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이노코마스티아가 있는 투탕카멘의 가족, 패밀리알 자이노코마스티아, 이렇게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 파라오의 질병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여성용 유방증의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인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원인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자연적으로 특별한 질환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만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변화, 엔도크라인 네오플라즘이라는 것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을 때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시스테믹 디지즈, 오래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그 인듀스드, 최근에 이제 이 드러그 인듀스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자이노코마스티아, 여성용 유방증을 일으키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 탈모약이죠.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이런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용 유방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바디빌더에서 나타나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게 이제 호르몬 자극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약물이 되는데, 이런 약물들이 이 근육만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선을 자극하는 이 여성 호르몬들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디빌더에서 이런 여성 유방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패솔로지라는 것은 우리 여성용 유방증의 조직 검사를 말하는 건데, 이런 조직이 다 똑같진 않아요. 초기에 발생했을 때와 중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화했을 때 조직이 똑같지가 않은데, 플루리드라는 뜻은 이제 덕트, 유방의 유선이 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인터미디에이트라는 것은 중간 단계, 그리고 파이브러스라는 것은 이런 플루리드 단계에서 진행이 되어서 섬유와 굳어져 버린 단계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사진을 보게 되면 플루리드, 홍조형, 파이브로스, 섬유형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누가 봐도 붉은색으로 보이죠. 이건 이제 바로 잘랐을 때 모양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하얗게 보입니다. 섬유형이죠. 이렇게 여성형 유방증의 유선 조직의 붉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유관이에요. 유관.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관이 한참 일을 많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걸 플로리드라고 하고 홍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이브로스라는 것은 섬유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덕트, 우리가 붉은색을 나타내는 이 덕트가 거의 사라져 있죠. 근데 사라져 있지만 한두 개는 남아 있어서 이걸 찾아야지만 여성 유방증으로 진단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초기에는 홍조형, 진행이 되면 섬유형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은 보통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4개월 이내 가슴이 아프고 뭐가 만져지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빨리 오셔서 유방외과에 와서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게 유방에 유선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초기에 오시면 약물 치료를 해봤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유형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약물 치료에 반응을 안 하죠. 우리 약물이라는 것은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질이 늘어나는 그 기간에 이 섬유질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이미 증식이 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억제하는 약물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에만 효과가 있다. 빨리 오셔서 중년 남성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은 뭐 히스토리, 언제부터 생겼는지, 피지컬 이그잼, 촉진 만져보고 실제로 덩어리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호르몬 검사 해보면 좋고, 이 글랜드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덩어리져 있는지 아니면 만졌을 때 통증이 있는지, 갑자기 생겼을 때 통증이 있다고 했죠. 통증 같은 경우는 약물로 조절이 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런 모양들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울트라사운드, 초음파와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입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른 질병들을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이브로 아데노마, 남성에서도 섬유선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말리그난트 튜머, 악성 종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슈도자이네코마스티아, 가성 유방이라거나 트루 글랜둘라 자이네코마스티아.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슈도인지 트루 자이네코마스티아인지 겉모습의 크기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슈도와 트루 글랜둘라 자이네코마스티아는 수술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런 지방형인지 실제 순수 유선형인지는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 인플라메이터리 컨디션, 업세스, 마스타이티스, 염증이죠. 이런 염증 질환이 있을 때는 수술하는 것보다 약물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초음파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검정색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이 가깝고, 여기 흰색 보면은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섬유질 유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섬유질 유선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으로는 절대 제거가 안 돼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캐뉼라를 넣었을 때 이거를 캐뉼라로는 절대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성 여유증과 순수 즉 유선은 여유증을 구별을 해서 수술 플랜을 짜야지만 수술에 실패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아니고 순수 유선이 가득 차 있는 여유증 수술을 그냥 조그맣게 지방 꺼내는 수술 작은 절개로 제거하려고 하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 왔던 환자분도 이런 순수 유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술하려다가 선생님이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수술을 중단하고 그냥 다른 반대쪽도 수술 안 하고 그대로 이건 어려워서 수술 못 하겠다라고 수술을 중단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선택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해볼 수 있지만 여유증 전문 외과 서전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수술을 해보려고 하다가 평소와 다르다라고 하면 수술을 중단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전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맘모그래피라는 건 유방의 이제 유방 촬영을 말하는 건데요. 유방 촬영에서 맘모그래피가 이 유방 질환 진단에서는 이제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여유증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외과 아닌 곳에서 수술할 때는 맘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맘모그래피 유방 촬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여유증에서 이 어떤 타입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 노듈라, 덴드리틱, 디퓨스 글랜듈라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노듈라라는 것은 덩어리, 덴드리틱이라는 것은 가지처럼 잔 가지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고, 디퓨스라는 것은 전체 유선이 글랜드 유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섬유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지방 흡입보다는 전체 유방 암 수술하는 것처럼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사전에 알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패턴을 감별하는데 유방 촬영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덴드리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유두 주변에 있는 유선이 잔 가지처럼 뻗어져 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노듈라라는 것은 유두 주변에 유선이 덩어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주변에 지방이 까맣게 보이고 있죠. 디퓨스 글랜듈라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유방이
거의 지방이 없고 유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요. 슈도 자이네코마스티아라는 것은 유선이 거의 안 보이고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비만한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 밖에서 피부를 보았을 때 디퓨스 글랜들러와 슈도 자이네코마스티아는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져봤을 때도 뭐 지방이 딱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퓨스 글랜들러와 슈도 자이네코마스티아를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덩어리가 전부터 지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는 이런 디퓨스 글랜들러 패턴이었다 라고 하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절대 작아지지 않고 억지로 수술 기구를 삽입했을 때는 이 글랜드 뒤쪽에 있는 근육을 손상시키면서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두 가지 패턴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셔야지만 여유증 수술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유증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유증 분류는 1973년에 그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닥터 시몬이 정의했던 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A, 2B, 그레이드 3를 기준으로 그레이드 1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그레이드 2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 여유증 그 분류의 아주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뭐 작고 스킨이 늘어져 있지 않은 경우, 조금 커져 있고 스킨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2A고요. 조금 더 모더레이트 인라지먼트와 스킨이 조금 늘어져 있는 경우가 2B. 아주 많이 마켓 인라지먼트, 엑스트라 스킨이 있는 경우, 처져 있는 경우를 그레이드 3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이 되냐 안 되냐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그래서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급여 기준에 관련하여 복지부 결정 사항을 보게 되면은 유선 조직 증식이 유방 초음파 또는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사이먼 분류법에 의해서 중등도 유방 비대 처짐이 없는 상태인 그레이드 2A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된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초음파로는 물론 이게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요즘 보험사에서 기준으로는 이제 병리 조직 검사까지 있는 게 훨씬 더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데는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18세 이하에서는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증 수술을 진행해야지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속된 기간이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다른 동반된 호르몬 관련 질병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여유증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유방암 수술과 동일하게 유방을 절제하는 익시전, 유방암 수술하고 똑같은 경우죠. 이제 1946년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있긴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석션 어시스티드 리펙토미, 지방을 이제 1980년대부터 흡입을 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이 그때부터 들어왔고 1996년에는 이제 이태리의 닥터 모셀리가 이제 폴스로 테크닉이라는 것은 이제 흉터를 작게 해서 유선을 꺼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지방 흡입이 아니라 울트라사운드 어시스티드 라이포석션, 이제 이렇게 이 초음파로 지방을 녹이면서 지방을 꺼내는 이런 초음파 도움 받는 지방 흡입이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유방 절제를 이제 유방의 절제를 흉터를 작게 하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의 발전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본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컨벤셔널 글랜드 익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두 주변에 이 반원형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유두의 주변에 동그랗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좀 더 발전된 노블 테크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내시경 엔도스코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맘모톰, 카탈로지 쉐이버, 조그만 구멍으로 내부에 있는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많이 하기도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로봇으로 니플 스페어링, 유두를 건드리지 않고 트랜스 엑실러리, 겨드랑이를 통해서 글랜드를 제거하는 이런 수술 방법이 가장 최신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이제 투메스너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죠. 이제 클라인 솔루션을 사용해서 투메스너 테크닉을 사용해서 지방을 제거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단순 석션 어시스트 라이포석션을 했다가 파워 어시스트 라이포석션,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밀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어나 리포매틱 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웨어는 이제 전동 기계, 전동 석션이고, 리포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뉴매틱 바이브레이션, 공기를 사용한 엔진으로 여기 지방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디바이스, 에너지는 이제 그 지방에 열을 가해서 지방을 제거해주는 기구를 말하는 건데,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나 레이저, 아큐스코프 같은 레이저, RF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전기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해주는 에너지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세밀한 지방 제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유방증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보게 될 텐데, 전통적인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두 쪽에 절개를 하고 유두 밑에 있는 유선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두 쪽에 절개를 하고 유두를 꺼내주는데, 유두 주변에 존재하는 유선을 제거하기 위해 유두 주변에 유륜 절개를 하고 나서 유륜 절개를 통해서 유선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로 유선을 제거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이쪽에 흉터가 남게 되고, 이 흉터가 남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은 흉터와 함께 함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유륜을 절개하는 것 자체가 유륜 주위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고, 그리고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피부에 손상이 온다거나 유두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유륜을 통해서 유선을 제거하다 보면 유두 주변에 있는 유선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유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는 지방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유선 같은 경우는 제거가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고요. 이렇게 유두 주변이 파이는 유두 함몰, 유착, 그리고 유두 주변에 이렇게 큰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암 수술처럼 단순히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수술을 많이 했지만, 환자들의 이 좀 더 흉터 없는 수술에 대한 욕구, 니즈가 늘어나면서 다른 새로운 수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내시경을 사용하거나 맘모톰, 카틸리지 쉐이버, 이 연골 절삭기죠. 그리고 로봇으로 그 유선을 제거하는 로봇 수술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겨드랑이 절개, 트랜스 엑실러리 글랜드 리무벌, 이런 새로운 수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술 방법의 핵심은 유두 주변에 절개를 만들지 않고 절개 부위를 감춰서 겨드랑이 쪽에서 유선을 제거하는 유두 비절개, 유륜 비절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흉터를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게 하는 게 이 수술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이 수술은 처음 나온 수술은 아니죠. 1978년에 이제 마이애미 닥터 클라이드가 이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을 처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태리에 이제 파울로 오셀리디 닥터도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륜 절개 없이 유선을 제거하는 수술법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륜을 건드리지 않고 유두 유륜을 보존하고 겨드랑이를 통해서 흉터를 안 보이게 유선을 제거하려는 여유증 수술 방법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죠. 이 수술 방법은 지금 이제 세 군데를 뚫어서 유선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 이 내시경을 사용해서 유선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이러한 내시경 유방 절제 수술은 한국에서는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닥터 배용길 박사님이 이 수술을 개발하셨고, 이 수술을 제가 같이 배웠기 때문에 비슷한 거의 동일한 수술 방법으로 이 내시경 수술 방법을 개발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술은 지금 이제 최신 수술인데, 이 수술은 이제 로봇 수술 방법이에요. 로봇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겨드랑이를 째고 이렇게, 이게 로봇입니다. 이게 로봇이고요. 로봇으로 지금 유선을 다 제거하고 있죠. 안쪽에서 이 피부와 유선을 잘라내고 있는 이 로봇 팔로 잘라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잘라내고 안쪽에서 로봇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근육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쪽에서 피가 나게 되죠. 지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방층을 잘라내면서 근육과 유선을 박리해주고요. 이 지방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선을 제거해주면 이게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겨드랑이 절개 유방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저죠. 제가
여기 펠로우 하고 있을 때 로봇 수술 하고 있던 지금 그 장면을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를 통해서 유방을 잘라내거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갑상선을 잘라내는 이런 로봇 수술이 이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유증 수술을 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겨드랑이 여기를 째게 되죠. 털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유선을 제거하게 되고요. 털이 많으면 수술 후에 다시 털이 자랐을 때 수술 부위가 감춰져서 안 보일 거고, 털이 좀 없으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내렸을 때 안 보이는 위치를 절개해서 그 수술 후에 흉터가 안 보이도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그 근육을 안 건드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 흡입을 해주면서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선을 제거, 수술 중에 초음파를 보면서 안 건드리고 있고 지방 흡입을 하고 유선을 이렇게 제거해 주게 됩니다. 겨드랑이를 통해서 유선을 제거해 주는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게 유선입니다. 이 유선을 제거해 주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유륜 절개 없이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이 잘 끝나게 됩니다.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출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혈 처치를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가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전보다 가슴이 훨씬 자연스럽게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를 보면 수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이고요. 다음날 되면 이렇게 가슴이 작아지고 일주일, 2주, 한 달 정도는 되어야지만 이 멍이 사라지고 헬스클럽을 간다거나 외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볼게요. 수술이 끝났는데 유두 쪽에 흉터가 안 보이죠. 그리고 수술 흉터는 이제 겨드랑이 이 털 속에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유선과 지방을 제거한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의 수술 부위 흉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2021년에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사이먼 그레이드 3, 아주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레이드 3 여성용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결과를 여기 학회 발표에서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은 별로 그렇게 아주 드문 수술은 아니고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고 환자의 흉터와 자연스러운 가슴 라인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수술입니다. 새로운 이 겨드랑이 절개 여유증 수술을 할 때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수술을 하면서 이 유선이 많거나 유선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한계가 실제로 있을까요? 이 환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시면은 상당히 크죠. 가슴이 꽤 크고 이게 이제 유선으로 되어 있는지 지방으로 되어 있는지 잘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순수 유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방은 거의 없고요. 이 제거된 유선 조직을 보게 되면은 유선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퓨어하게 순수 글랜드로 구성된 퓨어 글랜들라 자이네코마스티아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거된 유선 조직은 150g 이상 아주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었고 지방이 거의 없이 유선으로만 구성된 퓨어 글랜들라 자이네코마스티아였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겨드랑이 절개 하나로 전체 유선 조직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자리 끝부분인데 끝부분이 잘라진 부분이 없이 라운드하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안쪽에서 박리와 제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잘렸거나 이 중간에 이 끊어진 부분이 보였다면 내부에 남아있는 유선이 있을 수 있는데 유선을 감싸고 있는 막까지 전부 다 제거되어 있는 완벽한 유선 제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사용하더라도 유선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오히려 겨드랑이 절개로 유선을 제거하는 것이 유륜 절개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수술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바디빌더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인데 근육이 아주 많고 이렇게 유선만 있는 경우는 지방이 없죠. 지방이 없어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술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부위는 지방을 통해서 기구를 사용하는 거죠. 지방은 기구가 왔다 갔다 해도 출혈이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딱딱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다가 근육을 손상시키면 과다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가 훨씬 까다롭고요. 오히려 좀 체지방을 늘려 오셔야지만 수술할 때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최소 수술 전에 한 1, 2주, 한 달은 쉬셔야 된다고 보고요. 약물 사용 경력이 있으시면 꼭 의료진에게 본인의 약물 사용 경력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수술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예상을 하고 수술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약물을 사용한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이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이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유두 쪽이 돌출이 있죠. 돌출이 있는데 수술 후에 유두 주변에 있는 지방까지 한꺼번에 계란 후라이처럼 제거해 주고, 수술 후에 유두 돌출이 사라지고 매끈한 가슴 라인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안전한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할 건데요. 우리 이제 과거에 이 맹장 수술, 충수 절제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큰 흉터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배꼽을 통해서 맹장을 잘라내는 원포트 충수 절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유증 수술에서도 감각이 중요한데, 이 감각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 흉터와 함모를 일으킬 수 있는 유륜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흉터가 안 보이는 이런 미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수술로 이 여유증 수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준비하시면 수술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